북한이 오늘 새벽에 또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비록 실패했지만 그 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북한이 오늘 아침에 또 기습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어떤 미사일인지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합참이 분석 중인데 발사 위치가 좀 특이하죠. 예. 그 평안남도 북창군, 그러니까 아직 저희가 그래픽이 준비가 안 됐습니다만은 평양 북쪽, 예. 남포 서북쪽에 있는 우리로 군인데 거기서 북동 방면으로 쐈으면은 자강도 양강도 이론에 개마고원 방면으로 쐈다 이렇게죠. 예. 근데 기존에는 이 해상으로 쐈는데 일단은 주변국들의 최근에 대북 압박을 의식한 측면이 있지 않겠느냐. 예. 그리고 수초 만에 발사를 했는데 굳이 북한이 성능이 증명된 미사일을 돈이 굉장히 비쌈에도 굳이 저 발사할 의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 신형 미사일을 시험 발사를 하는 과정에서 실패를 반복하지 않았겠느냐. 예. 이렇게 추정이 가능하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주로 미국에서 나오는 건데요. 이번 태양절 날 공개됐었던 신형 중중거리 장거리 미사일, 예. 그러니까 지대함 미사일. 그런데 공교롭게도 최근에 이제 칼빈 쓰나미 얘기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을 맞물려서 어떤 일부러 저강도 도발을 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예.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거죠. 북한군이 나흘 전에 그 대규모 화력 훈련을 했는데 곧바로 이런 도발을 감행한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칼빈 쓰나미 엊그저께 그 미 태평양 사령관, 미 하원 청문회와 상원 청문회에서 칼빈 쓰나미 당분간 한반도 인근 수역에 머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반도 인근 수역으로 이동 중인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겨냥을 해서 우리는 자기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한 어떤 지대함 발사라면은 그러니까 항공모함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발사했을 개연성이 크고요. 공교롭게도 우리 시각으로 어제 오전에 뉴욕 유엔 안보리에서 북핵 관련 안보리 15개 회원국이 모여서 회의를 했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맞대응 성격이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 도발이 유엔 안보리 북핵 특별회의를 겨냥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회의에서 좀 나온 얘기들 좀 요약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국제사회가 과거에도 어떤 북핵 문제에 대해서 위험성을 했지만은 그 틸러스 미 국무장관이 이번 달이 4월 달이 미국이 안보리 의장국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교대를 하는데 의장국 자격으로서 회의를 주재를 했는데 위험성이 가까우고 있다. 지금 행동 안 하면 앞으로 대재앙이 올지 모른다. 이런 데서 국제사회의 단합을 촉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이 최근에 그 미국의 새로운 대북 정책이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그 기조에서 각 회원국들은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중단하거나 낮춰라. 그러니까 대사급 외교 관계 있으면 영사급 외교로 낮추거나 이런 관계를 해라라고 촉구를 했죠. 그러니까 이 측면은 기존에 지금 대북 제재가 계속 실행되는 와중에서 플러스 알파로 외교적 제재를 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큰 기조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밝혔던 최대한 압박과 관여 정책의 실제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미국이 그동안 계속 대북 압박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또 한편으로 대화 가능성을 완전히 포기한 건 또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 출구를 열어줬다라고 봐야 되겠죠. 봉쇄를 아니라 북한이 어떤 고립해서 탈피할 수 있는 출구를 열어줬다.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체제를 보장해 주겠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실은 김일성 유일 사상 체계 이 백두혈통의 이 체제 보장 유지하기 위해서 개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주겠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 13년 동안 미국이 북한에 지원해 준 것이 한 13조 원 돈이 된다. 그러니까 굳이 핵무기를 보유해야지만은 체제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대화의 길로 나와라. 그런데 여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과거 20년처럼 대화를 위한 대화, 시간 끌기용 대화 이런 건 하지 말고 분명히 얘기했죠. 비핵화라는 부분을 분명히 언급을 해라. CVID 정책이라고 하는데
완전하고 불가역성, 도저히 뒤로 돌릴 수 없는 이런 상태로 비핵화 정책을 표시를 하면은 대화에 응하고 예. 김정은 정권의 체제는 충분히 보장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조건부 북미 직접 대화를 미국이 먼저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미국이 손을 먼저 내민 겁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른바 압박과 관여라는 것이 쌍끌이 형태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예. 북한으로서는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이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앞서 언급했듯이 탄도미사일 도발도 이런 저강도 분쟁으로 가지 않았겠느냐 이런 북한 내부의 고민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의 사드 발언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굉장히 의외의 발언이고 좀 폭탄적인 발언이었어요. 어제 제가 이 로이터 통신 기사가 나왔을 때 국방부에 있었는데 예. 국방부 당국자들 굉장히 당황하고 당황했겠네. 기자들도 당황을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실제 사드라는 것은 주한미군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지역적 방어 개념의 무기 체계인데 그리고 미국 자산입니다. 그런데 비용을 갑자기 한국 보고 내라. 예. 그러니까 굉장히 그 우리 측 입장에서는 거의 억지에 가까운 얘기. 그리고 그 기사를 보면은 한국 정부에 통보를 했다라고 그랬어요. 예. 그런데 우리 외교부나 뭐 NSC나 국방부에서는 통보받은 바 없다. 그래서 결국은 사실 그 나중에 밝혀졌죠. 어제 약정서가 있다. 작년 7월에 지난해 3월이죠. 그 어떤 그 사드 배치에 관한 실무협의를 할 때 지금 미 팔군 사령관이 토마스 반달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이 사람이 작년에 주한미군 기획참모부장 할 때 소장일 때 그 당시에 우리 국방부의 유재승 정책실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하고 MOU 양해각서를 맺었죠. 양해각서 내용이 시설이나 기반은 한국 정부가 제공을 해주고 그다음에 사드 운영 비용이나 사드 배치에 대한 비용은 미국 정부가 부담을 한다. 그런데 어제 이제 기자들 일부가 그 약정서를 좀 공개를 해라라는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양국 간의 외교 문제고 기밀이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래서 굉장히 어제 하루 종일 좀 아시다시피 시끄러웠었죠. 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트럼프의 발언이 실제로 뭐 부담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 목적이 있어서 한 얘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지 딱 100일 됐지 않습니까? 기존의 트럼프 대통령의 그 어떤 협상 스타일이 기업가할 때 이른바 강하게 높은 가격을 불러놓고 낮추는 이런 형태였기 때문에 이것이 실질적으로 다른 목적이라는 건 사실 올해 말부터 내년에 우리가 주한미군 28,500여 명과 그 군속도를 주둔하기 위한 이른바 방위비 분담금을 우리가 일부 계속 지불을 해왔습니다. 그 5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우리가 지난해 낸 것이 9,441억 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년 물가 상승률을 변동으로 해서 4%의 인상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런 추세로 가면은 2019년에 우리 정부가 내야 할 방위비 분담금이 1조 원 이상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추론이 가능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른바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하기 위해서 증액이 불가피하다 이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던지지 않았겠느냐.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과의 회견을 보면은 전혀 백지 상태에서 하지 않았다라는 걸 엿볼 수 있습니다. 실무자들이 기자회견을 위한 기초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 줬던 것 같고요. 그리고 왜 그 근거 중에 하나는 이 사드에 대한 한 포대 가격이 얼마 정도인 걸 정확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은 1조 한 3천억 이런 부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른바 성동격서식의 다른 목적이 있지 않았느냐라고 해서 어제 발언의 의도가 그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론을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